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 나를 바꾸는 법. 아티스트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지은이는 줄리아 캐머런, 옮긴이는 이상원,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시계 추침 소리, 창밖의 새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엄마의 잔소리,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소리를 잘 들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자기 삶의 아티스트가 되어 인생을 나만의 방식으로 그려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3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아티스트웨이라는 창조성 워크숍을 진행해온 강연자로서 소설가이자 시인, 영화감독, 작곡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깨닫고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선 듣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걷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6주간의 듣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내 주변 환경의 소리,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법에서 시작하여 타인의 말 속에서 그 사람만의 새로운 생각과 통찰을 발견하는 법, 내 안에 자신감을 가득 채워주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내가 믿고 따르는 마음속 영웅에게서 조언을 얻는 법, 마지막으로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복잡한 생각을 걸러내는 법입니다. 저자는 무언가를 들을 때 집중하며 집중은 치유라는 선물을 안겨준다. 듣는 것은 통찰, 명료함, 즐거움을 선사하며 시선보다 더 멀리 내다보게 해주고 우리를 서로 연결해준다. 그리고 지금 이곳 넘어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정하게 들어보기로 했다. 센타페이의 7월, 저녁 7시가 다 되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밝고 푸르다. 나는 나무와 꽃에 둘러싸인 벤치에 앉아 있다. 근처 나무에서 새들이 짹짹거린다. 나뭇잎이 무성해서 보이진 않지만 마치 새들이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듯 짹짹거리는 소리가 가깝게 들린다. 멀리서 까마귀도 깍깍댄다. 혹시 이쪽의 새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 아니면 상관없는 소리일까? 더 멀리서는 개가 짖는다. 가벼운 바람이 벤치어 키 큰 자줏빛 꽃을 흔든다. 앞뒤로 흔들리는 꽃들이 부딪혀 사각거린다. 지나가는 차 한 대에서는 엔진 소리보다 자갈을 짓밟고 굴러가는 무거운 바퀴 소리가 더 크게 난다. 멀리 있는 큰 도로에서 차가 경적을 울린다.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라 날개를 퍼덕거리며 멀리 사라진다. 근처 새들의 짹짹거림이 조금 띄엄띄엄 들려온다. 아까는 모두가 한꺼번에 떠들었다면 지금은 한 마리씩 순서대로 말하는 듯하다. 새들이 서로의 말을 번갈아 듣고 있는 걸까?
집중해서 들으면 달라지는 것들.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 일상에서 듣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새들의 지저귀이든 도시의 소음이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귀를 닫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가? 혹시 더 잘 들었으면 하고 바라는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가? 혹시 그러지 않아 아쉬운가? 만일 인생에서 혹은 매일의 일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직감이나 예감을 찾고 있다면 답은 듣는 것에 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을 때 우리는 매일 주변의 수많은 신호와 단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 멈춰서서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집중하는 순간, 특히 시간에 쫓긴다고 느낄수록 잠시 멈추고 집중할 때 시간을 빼앗기보다 오히려 선물 받는다. 듣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더 많이 더 잘 듣는다면 어떤 삶이든 더 나아질 수 있다. 의식적 듣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쉽게 주변 환경과 친구들, 우리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길이다. 무언가를 들을 때 우리는 집중하며 집중은 항상 치유라는 선물을 안겨준다. 듣는 것은 통찰, 명료함, 즐거움을 선사하며 시선보다 더 멀리 내다보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연결해준다. 내 안과 밖의 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제 6주 동안 한 주에 한 단계씩 듣는 영역을 확장하는 수업을 시작할 것이다. 매 단계를 충분히 연습하면 다음 단계를 시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듣는 능력이 금방 향상되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깊이 있게 듣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문제는 집중하는 것이다. 하루 일정이 꽉 차 있든 비어 있든 사는 곳이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말이다. 우리는 모두 듣는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듣는다. 주변의 소리를 들을 때 과거에는 습관적으로 차단했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면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나무의 새들에 매혹되고 부엌식의 째깍거림에서 규칙성과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 개 목걸이가 물통에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는 결연한 삶의 의지마저 떠올리게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말고 더 집중해서 듣는 법을 배워보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말로 잘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통찰력에 감탄할 때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끼어들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다. 상대가 서둘러 말을 마치게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충분히 펼치도록 기다리면 상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순간이다.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상대가 애초의 기대보다 훨씬 많은 것, 훨씬 다른 것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저 듣기만 해도 이 모든 걸 알 수 있다. 때론 더 높은 자의 소리도 들린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참신하고 빼어난 무언가를 생각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아주 약간만 노력해도 들을 수 있다. 목표는 더 정확히 듣는 것이다.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는 고요하게 들리지만 명확하며 단순하다. 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단순해 보이는 생각들이 결국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는 예감이자 직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 높은 자아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들과 계속 연결되는 방법, 그리고 더 쉽게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능력을 얻는다. 나아가 평소 존경하고 닮고 싶은 영웅들,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 없었던 이들의 소리를 듣는 법도 배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듣는 연습을 통해 고요한 침묵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침묵은 가장 높은 차원의 대화다. 이렇게 듣는 연습은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된다.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세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곳 너머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나를 위한 6주간의 듣기 수업. 이 책에서 소개할 방법은 창조성을 일깨우고 나와 타인, 세상을 연결시키는 능력, 즉 듣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준다. 필요한 기본 도구는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걷기다. 세 가지 모두 듣기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각각 특별한 방법으로 듣는 기술을 개발한다. 모닝 페이지는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그래서 자기 경험의 증인이 되고 더 잘 듣는 하루를 열도록 한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모험을 갈망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한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걷기는 주변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내 안에 더 높은 자아 혹은 더 높은 힘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 귀 기울이면 말하는 목소리가 이미 존재한다.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목소리는 단어들을 이어가며 생각의 흐름을 명료히 펼쳐낸다. 의식적 듣기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잘 듣는 법에 대해 알게 된다. 이 방법의 시작은 들리는 것이다.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한다. 드러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점점 진실해진다. 솔직함이 현실이 된다. 자기 영혼을 엿보게 된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조언했다. 자신에게 진실할 때 남들에게도 더 진실하게 대하게 된다. 듣기는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준다. 듣기는 우리를 함께 묶어준다. 우리의 주변과 이웃, 우리 자신을 만나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 솔직함이 바탕이 되기에 잘 듣는다는 건 내면 깊은 곳, 신성할 정도로 진실한 나의 중심에 가닿는 것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더 잘 들으려 노력할수록 더 솔직해진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는 솔직함을 향해 스스로 연습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진다. 내 안에 창조성을 깨우고 나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듣기 습관은 만들고 연습해야만 한다. 시작은 단순하다. 내가 했듯이 당신도 그저 시작만 하면 된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듣고 느끼는 법. 오늘 하루의 사운드 트랙을 기록한다면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 주변의 주파수가 맞춰진다. 의식적 듣기의 첫 번째 도구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당신은 어떤 청각적 환경에 놓여 있는가?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인가? 거슬리는 소리인가? 큰 소리인가? 작은 소리인가?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그래서 아주 유쾌하지 않은 것도 습관이 된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자명종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다면 잠깐 새로운 자명종을 구매할 시간을 내서 기분 좋은 음악 소리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매일 질색인 소리를 참는다. 전자레인지에 땡하는 조리 완료 소리도 마찬가지다. 거슬리는 소리지만 알림음일 뿐이니 괜찮다고 여긴다. 이런 식이다. 들리지만 듣지 않으면서 하루를 보낸다. 일상의 사운드 트랙은 의식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약간 돈을 들여 듣기 좋은 자명종 시계를 사면 매일 아침 더 즐거운 세상에서 깨어날 수 있듯이 말이다.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소리는 듣기 좋은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자.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많을 것이다. 아닌 것을 바꾸면 삶이 더 편안해진다. 다정한 소리는 삶을 다정하게 만든다. 다정한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면서 사람도 다정해진다. 거친 스타카토 같은 소리를 들을 때는 툭툭 끊어지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부드러운 소리에는 고요히 대응하게 된다. 마음에 와닿는 소리를 주변에 채우면 일상이 더 감동적으로 변한다. 삶의 톤을 부드럽게 하면 주변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도 부드러워진다. 격한 스타카토가 사라진 내 삶도 함께 부드러워진다. 집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에 좋아하는 사운드 트랙을 더하면 훨씬 덜 외로울 수 있다. 음악은 흉포한 야수도 달래준다.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들으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날 하루 뾰족뾰족하게 솟은 감정의 테두리가 사라진다. 음악은 우리를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린다. 음악학자들은 음악이 신에게 가까이 가게 해주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음악은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선사한다. 가령 핸델의 메시아는 감상하는 이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성스러운 영역으로 인도한다. 파엘베르케노는 불안을 달래고 영혼을 위로한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는 영혼의 길을 열어 선율이 올라갈 때 듣는 사람도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 의식적 듣기의 과정에서 음악은 필수적인 동반자다. 음악의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스스로 즐거운 듣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소리의 효과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분에 맞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허둥대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이 일에서 저 일로 뛰어다니며 속도가 생명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속도를 늦추면 훨씬 편안한 리듬으로 삶이 이어진다. 자신이 생각하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우리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삶이 더 편안하고 생생해진다. 타인의 말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는 법. 타인의 통찰이 나의 영감이 된다. 의식적 듣기의 두 번째 도구는 다른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들의 표현과 의도를 받아들이면서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수용하는 것이다. 온전히 들으려면 감정을, 즉 말의 어투와 높낮이를 파악해야 한다고들 한다. 말하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 말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라고 말이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 라는 말은 진심일 수도 냉소일 수도 있다. 어투는 단어들만큼이나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어떤 괜찮아요는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는 의미일지 모른다. 그 해석은 듣는 이에게 달려있다. 건강 상태를 설명할 때도 괜찮아요 라는 말은 정확히 그 뜻일 수도 반대 뜻일 수도 있다. 정확히 해석하려면 직감에 의존해야 할 때도 많다. 듣기에는 내적 듣기와 외적 듣기, 즉 자신을 듣는 것과 타인을 듣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진정한 대화에는 이 두 가지 듣기가 다 필요하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 상대는 훨씬 복잡한 감정들을 얼버무리는지도 모른다. 이때 괜찮아요 라는 말은 그저 사회적인 표현일 뿐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듣는 이의 몫이다. 이럴 때는 정말 괜찮아 라는 부드러운 질문이 설명과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말하는 이가 서글프게 실은 괜찮지 않다고, 괜찮기는커녕 힘겨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이렇게 상대의 어투에 집중함으로써 솔직함을 끌어낼 수 있다. 주의 깊게 들을 때 진정한 친밀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전투적인 어투가 아닌 배려심 깊은 어투로 묻고 상대의 생각을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표현을 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대화로 이끈다. 내가 집중하면 상대도 집중한다. 상대를 온전히 들어주면 상대도 나를 들어준다.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때 우리는 더 솔직하고 친밀해지고 그런 만큼 상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듣기는 귀를 여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상대가 말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어투에 집중하고 단어 아래 숨은 의도를 잡아내야 한다. 직관을 활용해서 단어 이면에 훨씬 복잡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보자. 별 문제 없어요 라고 상대가 말했다고 해도 그 어투는 무수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는 문제가 있다도 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으면 상대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다. 가슴으로 들으면서 우리는 공감을 연습한다. 진정한 이해의 비밀 재료인 공감 말이다. 때로는 몸짓이 가장 명백한 말을 전하기도 한다.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든 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내용을 잡아낼 수 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다면 슬프다는 의미다. 팔짱 낀 자세는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마음이 닫혀 있음을 드러낸다. 투쟁 혹은 도피를 의미하는 자세나 행동도 진짜 감정을 전달해준다. 상대의 음성 언어와 함께 몸짓 언어까지 들으면 진실을 파악할 수 있고 표면적 언어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상대의 몸 전체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몸 전체가 신호를 받는다. 표현 못하는 분노는 위장을 뒤틀고
두려움은 가슴을 조인다. 말하지 못한 고통은 목이 메이게 한다. 우리의 몸은 그런 신호들을 수신하는 안테나가 된다. 듣는 것은 양방향 도로와 같다. 내가 집중해서 들으면 상대도 집중해서 들어준다. 이런 의식적 듣기를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과 더 깊이 교류하게 된다. 관계가 그저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더 진실한 자신이 되며 상대 역시 그렇게 된다. 진무 그리고 조용한 격려로 지금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보자. 혹시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도 입을 다물까? 그렇지 않다.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더 열어준다. 그리고 하는 중얼거림,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리는 행동으로 관심을 전달하면 그런 격려가 연료가 되어 대화는 활기를 띈다. 머리의 소리보다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는 법. 나의 내면의 지혜를 구하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일의 다음 단계는 우리를 안내하는 우리 안에 더 높은 자아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펜을 들고 뭐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귀를 기울여보자. 나는 이것을 오비완 케노비 기법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영화 스타워즈의 그 오비완이다. 오비완처럼 더 성숙하고 현명한 자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 지혜는 놀라울 뿐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일 수도 있다. 우리는 남들의 조언을 따르는 데 익숙하다. 타인이 우리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 자신이 현명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기 안에 높은 지혜를 찾고 그 소리를 들으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기도는 우리가 가려는 길을 확신하도록 돕는다. 저를 보호하고 인도하소서라고 말하며 인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또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실현할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가려는 길이 신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신학자 어니스트 홈스가 말했듯 우리는 신의 일부이고 신은 우리의 일부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신의 조언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면의 힘이 성스러운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 이끌림을 받는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다만 응답 소리가 작아서 주의를 집중해야 할 수 있다.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온다. 때로는 더 크고 분명한 소리일 수도 있다. 듣기를 연습하면 점점 더 잘 듣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자. 뭐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을 던진 후 내 안의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들려오는 내용을 받아쓰면 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무척 평화로워진다. 내가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아주 강력하고 오래가는 통찰을 얻었다. 그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나, 전 남편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마음, 그냥 사랑하면 되지. 나,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요. 정말 그게 다인가요? 마음, 사랑은 간단한 거야.
나 여전히 그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하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 사랑은 영원할 뿐 바보 같은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그냥 사랑하면 되지와 그냥 받아들여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 지혜에 깊이 공감했다. 내 감정과 싸우는 대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면 그만이다. 오래갈 줄 알았던 내적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났다.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더 높은 자에게 질문을 던진 결과 나의 일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을 사게 되었을 때도 나는 믿음의 거울 친구들뿐 아니라 더 높은 자의 소리를 듣고자 질문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그 집이 내 집이야 라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다시 질문했다. 집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데 다시금 그 집이 내 집이야 라는 답이 나왔다. 나는 내 세무사이자 믿음의 거울인 스코페르쿠에게 확인 겸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놀랍게도 똑같이 말했다. 집값을 치를 수 있어. 그 집이 내 집이야. 그렇게 내면과 외면의 안내로 나는 집을 샀다. 오비안이 인도해 준 것이다. 오비안보다 선한 마녀 글린다를 떠올리는 게 더 편하다는 이들도 있다. 물론 성별은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지혜다. 우리는 지혜롭다. 이를 믿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걷기를 이어가다 보면 자신의 지혜를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된다. 믿음의 거울과 우리 자신의 소리를 들으며 내면의 현인에게 귀 기울이면 대답이 나온다는 걸 믿게 된다. 모닝 페이지가 하루의 과정을 펼쳐 보인다면 저녁에는 상황 확인을 통해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간단하게 시작해보자. 나는 오늘 하루를 잘 보냈나? 많은 경우 고요한 격려의 말이 돌아올 것이다. 잘하고 있어. 괜히 걱정하지 마. 제대로 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묻고 듣는 것은 문제뿐 아니라 칭찬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정확한 자어간을 만들려 애쓰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게 되면 불안뿐이었던 내면의 고요가 찾아온다.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끈다는 믿음은 헛되지 않다. 그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인도받는 것이다. 들리는 것을 잘 듣고 따르면 자기 신뢰가 습관이 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부드럽게 행동하라는 목소리를 듣는다. 또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기 위해 검토 질문을 만들어 두었는데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답은 깊이 있는 것일 수 있다.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마주쳤을 때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자. 1.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2.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3.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가? 4.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5.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의 답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질문들은 객관적이다. 괜한 말이 섞이지 않았으며
말투는 사실적이고 건조하기까지 하다. 이 책을 쓰면서도 나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졌다. 그리고 힘이 되는 답을 얻었다. 1.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답. 넌 잘하고 있다. 2.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답. 사람들에게 나눠줄 지혜가 있다. 3.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가? 답. 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쓰도록 하라. 4.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답. 자신을 의심하면서 낭비하는 시간. 5.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답. 이미 6장의 글을 다 썼다는 것. 나는 자신을 신뢰하라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다. 내게 지혜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 다음 조언은 자신을 의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낸 일을 기뻐하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내 글쓰기를 반쯤 빈잔이 아니라 반쯤 차 있는 잔으로 생각하라는 나 자신을 신뢰하라는 말이었다. 소중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법. 마음에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말들. 세상에는 자신의 곁을 떠난 사람들을 추억하며 여전히 곁에 있다고 여기는 사이가 많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떠나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이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기꺼이 시도하려는 의지뿐이다. 아무리 곁에 없어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손을 뻗으면 그들도 손을 뻗어온다. 예전처럼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종이에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라고 써보자. 그러면 답이 곧장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이가 말하는 소리를 정말로 들을 수 있고 너무 선명해서 진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진짜일까? 우리의 연결을 의심하지 마라는 꾸짖음이 들린다. 회의론을 밀쳐두라는 조언도 들린다. 아이처럼 약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다. 마음을 열면 지속적인 대화라는 보상을 받는다. 죽음은 삶을 끝낼 뿐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매일 그들과 대화한다. 내가 부르면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해준다. 그중 첫 번째는 제인 세실이다. 그녀는 나의 오래된 친구이자 조언자였다. 나는 매일 제인에게 말을 걸고 지혜를 구한다. 제인과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묻는다. 그러면 즉각 답이 온다. 줄리아, 바로 내 옆에 있어. 넌 제대로 방향을 잡았고 잘 살고 있어. 그 길에 잘못된 건 없어. 제인은 나를 반기고 편안하게 해주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금의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한다. 책은 잘 진행될 거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 돼. 쓸데없는 걱정으로 자신을 비판하지 마. 제인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랬듯 짧고 직접적이다. 내 걱정거리를 정확히 짚어내고 위로해준다. 때로는 내가 미처 모르고 있던 문제를 찾아내기도 한다. 언젠가 넌 지금 술을 끄는 상태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이어갈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음주에 대한 내 걱정을 의식하지 못했다. 제인의 통찰력은
나를 훨씬 넘어섰던 것이다. 제인과 대화한 후 나는 또 다른 친구 엘버타 혼스타인에게 주의를 돌린다. 챔피언 경주마 사육 전문가였던 그녀는 줄리아, 넌 챔피언이야 라고 말해준다. 넌 어떤 장애물도 너끈히 극복할 거야. 넌 강하거든. 내가 힘과 믿음을 줄게. 보이지 않는 실이 사실은 가장 튼튼한 끈이다. 제인처럼 엘버타의 메시지 역시 격려를 담고 있다. 둘은 내 숨은 걱정을 정확히 짚는다. 나는 내가 능력이 없을까봐 걱정인데 엘버타는 내게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말해준다. 챔피언이라고 불러주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녀 역시 우리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날 불러주면 언제든지 올게. 나한테 말하면 나도 너한테 말할 거고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있는 거야.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거든. 이런 격려를 받으면서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 내가 들은 내용을 쓰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떤 말이든 들려달라고 청하고 그 소리를 들어라. 늘 함께였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친구와 연결되고 싶은 건 지금 이 순간 그 친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우리는 매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습관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계속 만나고 조언을 구하고 싶은 내 마음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했다. 그래서 제인에게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나는 제인이 방 안에 함께 있는 듯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펜을 들고 제인이 하는 말을 전부 받았었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엘버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녀에게 기도해 달라고 자주 부탁하곤 했다. 강의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 기도할 때 나도 꼭 기억해줘. 엘버타의 기도는 내게 확신을 주었다. 그 기도가 늘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허공에 대고 엘버타 도와줘 라고 말했다. 그리고 펜을 들고 답변을 기다렸다. 잘 해낼 거야. 내가 내게 지혜와 용기를 줄게. 엘버타가 약속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들을 말을 쓰면서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는 그녀의 침착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제인과 엘버타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내가 부르면 대답해 주었고 열성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으며 항상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예전에 즐겁게 만나던 것과 똑같았다. 한동안 나는 그 연결을 혼자만 간직했다. 내게는 너무도 생생했으므로 괜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가면서 그 만남이 줄지 않고 점점 잦아진다는 걸 확인한 후 나는 몇몇 친구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인이 그러던데 혹은 엘버타가 그랬어 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그 친구들은 내 말을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여기지 않았다. 비웃음을 살까봐 걱정했다고 말했더니 전혀 그럴 일이 아니라고도 해주었다.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다니 얼마나 운이 좋아요.
스코티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우는 별 상관이 없다고 느낀다. 핵심은 열린 마음이다.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점점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 나를 바꾸는 법,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